나에 대한 투자가 가장 훌륭한 투자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를 말씀드리고요. 네. 3프로 멤버십 나에 대한 투자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시간 투자해 주신 분들께 또 아깝지 않은 시간 만들어야 네. 되니까요. 바로 또 모셔야죠. 그렇죠. 이번에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한테도 반갑습니다. 또 투자를 해주시죠. 투자요? 예. 어떤 시간 투자? 내드리는 거 자체가 지금 투자. 아, 그런가요? 네, 뭐 바라시는 투자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 정프로님이랑 가장 많이 나눴던 ETF 아이디어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ETF 아이디어 네.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시네요. 네, 뭐 정프로님 거꾸로 하기부터 거꾸로의 시작해서 정반꿀 ETF. 네,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치킨, 치킨, 네, 예, 치킨 치킨 ETF, ETF.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네. 게 엊그제 같은데요. 네. ETF는 아닌데 ETN으로 드디어 치킨 ETN이 진짜 나와요? 네, 나옵니다. 치킨이요? 네. 왜? 지금 월드컵 다가와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치킨 뭐 많지가 않잖아요 회사가. 네네네. 닭고기는 마니코잖아요. 그쵸. 네네네. 마니코 그럼 하림 들어가고 네. 치킨. 교촌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나무푸드 랭킹닷컴. 거기도 상장사군요. 육계 랭킹도. 관련한 기업들 싹 들어가고 네, 그 그리고 관련된 사료. 그리고 또 뭐 사료도 비비고 있고. 만드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그것도 치킨이에요? 뭐 치킨 그 상품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약간 그냥 식품 관련한 ETF로 확대될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잠깐 화면 봐주시면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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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ETF, ETN 관련돼서 뭘 네. 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 표준 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네. 거래소가 모든 상장 상품은 코드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ETF나 ETN은 지수를 쫓아가는 상품이니까 키워드를 상장 지수라고 치시면 어떤 상품이 상장 그러니까 코드를 부여받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행한 상장 지수니까 이건 ETN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한 FN 가이드 치킨 상장지수 증권 75호가 코드 번호를 부여받았고요. 11월 10일 날 아마 한 달 내로 상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팁을 좀 드렸었어요. FN 가이드 그러면 FN 가이드 지수 만드는 회사구나. FN 가이드의 인덱스 홈페이지를 찾아가야지. 찾아가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기간별로 어떤 지수를 의뢰했는지 쭉 나오고요. 방금 신한투자증권이라고 했으니까 신한금융투자로 들어가시면 FN 가이드 치킨 지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종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J 제당이 24%로 가장 많고요. 오뚜기가 23%, 교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촌 FMB가 매운맛? 12%. 저는 간장맛? 허니. 그래요? 예. 좀 매운맛. 네, 그리고 하림, 마니커, 동우팜, 마니커 FNG, 사조대림,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푸드나무까지 여긴 탑10 종목만 보여주기 때문에 10개 종목만 보여준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여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CJ 제당이라든지 너무 많은 거 오뚜기라든지 이런 아니에요? 비중이 한 50%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 치킨이라는- 종목의 비중에 주가에 의거해서 아마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도 교촌이라든지 하림이라든지 마니커라든지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푸드나무가 무슨 회사인지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네. 랭킹닷컴 같은 가슴살, 헬스 관련된 그런 닭가슴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뭐 정말 이 치킨 ETN을 아마 뭐 정말 이건 나는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올인할 거야. 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치킨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볍게 인기 많을까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근데 저 치킨 ETF, ETN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뭐 투자를 정말 얼마나 막 고민하고 이거보다는 이제는 이런 ETN, ETF가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사석에서 야 이런 ETF 있었으면 네. 좋겠어, 이런 ETN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금융 상품화가 돼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투자 거죠. ETF도 네, 그리고 나오네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정프로님이랑 그냥 3%에서 네. 가볍게 나왔던 대화인데 이걸 또 실제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고 네네네.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이 정도였나 이런 너무 생각을 크게 얼핏 웃었네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나저나 좀 닭고기 좀 드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도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와이프랑 이제 교촌 치킨 시켜 먹으면서 네. 우리가 이제 한 마리도 못 먹네라는 걸. 두 분이서 네. 이게 나이가 들면 네, 나이가 들어 소화 양이 능력이 떨어져서.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로 가는 게 아닐까.
예,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실버 산업, 바이오 네.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아이고, 앞서서 예. 바이오 얘기 나누시길래 네.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자, 와, 치킨 ETN까지 제가 좀 나왔다.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네. 가볍게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주제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첫 번째로 준비했던 주제는 이거였어요. 카카오뱅크. 네, 치킨 ETN은 제가 오면서 준비하다가 나왔길래 그냥 제가 0번으로 주문 넣었는데요. 이 김인 연구원님께서 아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을 그때 거예요. 전에 이제 리포트 한번 먼저 쓰셨던 분이죠, 저분이. 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낮게 주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저랑 연관이 된 게 뭐였냐면은 카카오뱅크가 초기에는 오버슈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분 매각 제한이 있는 주요 주주 지분율이 높았고 이 말을 갈라쳐서 뭐라고 저는 부르냐면 유동 비율이 낮았다. 이게 저희 패시브 쪽에서 쓰는 네. 말이거든요. 지분 매각 제한이 있는 주요 주주 지분율 이거를 유동 비율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그래서 시가총액 방식인데 어떤 시가총액 방식이냐? 유동 비율 가중 시가총액 방식. 즉 지분 제한이 있는 주요 주주 지분을 뺀 나머지 네네네. 시가총액만 보자라는 것이 시장에서 유동 비율. 거래되는 것만 그렇죠. 보자. 이게 너무 낮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코스피 200 편입. 제가 늘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벤트죠. MSCI 편입 이슈. 요런 패시브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주가는 오버슈팅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시장의 유동 주식 수는 적었지만 이런 지수에 편입되는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가치보다 높게 편입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ETF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직접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펀더멘탈에 의거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저는 패시브, 즉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펀더멘탈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뭐 지수에 편입돼서 지수에 편입되면 ETF가 그 종목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ETF 사이즈가 크면 그 종목을 많이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벤트들이 펀더멘탈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펀더멘탈에 의거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십사라는 바람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철학과 좀 일치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무겁지만 카카오뱅크 아마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주제를 좀 꺼내봤습니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위험도를 감지를 하고 투자를 좀 제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제.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6월, 12월에는 무슨 지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월, 5월, 8월, 11월에는 MSCI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 변경 뭐가 있습니다. 무슨 종목이 들어갑니다. 무슨 종목이 빠집니다라는 것도 즉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마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외우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배당 투자 그 지점에도 많이들 문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배당 관련한 ETF 네,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 저는 제목도 달아봤어요. 매경 대 한경. 네, 오늘 양대 경제신문이 어떻게 보면 격돌을 하신 날입니다. 요즘 이제 매경이나 한경 이런 경제신문들이 갖고 있는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수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매경 같은 경우에는 MK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한경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의 영어 약자인 캐디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MK인데 왜 F가 붙었어? FN가이드라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매경과 FN가이드가 손잡고 함께하는 MKF라는 게 매경에서 만든 지수고요. 그리고 한경에서 만든 지수는 캐디인데 방식이 조금 틀려요. 제가 방식에 대해서 둘 다 컨셉은 약간 틀린데 매경에서는 배당 귀족이라고 해서 배당 귀족 그럼 이제 외우셔야 돼요. 배당 귀족은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이지 고배당을 주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보통 배당 투자 그러면 아까 그 부장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행 이자보다 주가 빠지는 게 더 크다. 그건 고배당 주거든요. 배당 귀족은 뭐냐면 지금은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영업을 너무 잘해서 해마다 배당금을 늘려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배당 귀족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회사들을 배당 귀족이라고 하는데 25년 정도 늘려줬으면 지금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좀
뭐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게 좀 낮고 네. 또 배당금 자체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도 안 비쌌거든요. 근데 배당을 해마다 따박 주다 보니까 배당금도 늘어났고 주가도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 건데 한국에는 이런 배당 귀족의 컨셉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기업은 없어요. 한국은 금융시장의 역사가 짧고 네네. 또 배당이라는 주주 가치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MK 매경에서는 배당 귀족, 한국형 배당 귀족이죠. 그 컨셉으로 갖고 왔고 캐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설문조사법을 좋아해요. 설문조사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가지의 뭐 서머리를 좀 가져왔는데 뭐 시간 나시면 한번 캡처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한국경제신문은 메가테크 앞에 메가라는 말이 붙으면 메가 트렌드, 메가테크 제2의 혁명, 제3의 혁명, 제3의 물결 뭐 이런 개념을 메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이 하는데 계량 수치나 키워드 추출 방식이 아닌 유망산업 기업에 대한 설문을 통해 그 결과를 스코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문을 한다고요? 여기서 설문하는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주요 경제 연구소 소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요. 키워드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메가테크 20년 후에는 어떤 산업이 유행할 것 같아? 어떤 키워드, 뭐 차세대 혁명,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뽑아서 종목을 뽑는 방식과 사람한테 묻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 금융산업에서 좀 가장 진취적인 사람 아니면 앞장서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들어갔냐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실 텐데 NKF 배당 귀족에는 고려아연이 으뜸이에요. 제가 이거는 유명하죠. 한번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려아연이 굉장히 장사를 잘해요. 네,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실적이 좋다는 거죠? 실적도 좋고 영업 환경도 굉장히 좋고 또 아연이라는 되게 보면 전통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 산업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저도 철강 담당한 애널이 아니어서 뭐 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선두주자고 배당도 꼬박꼬박 잘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심, LS 인터내셔널 옛날 LG 상사였죠. 그리고 KTNG, GS 뭐 이런 회사들이 한국형 배당 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가테크 저도 궁금했어요. 뭘 메가테크라고 할까? 하나솔루션, 삼성바이오, 두산에너빌리티, 뭐 원자력, 뭐 하나솔루션, 바이오 뭐 이런 산업들을 메가테크 산업이라고 분류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을 그렇죠. 좀 많이 신재생 나오나요? 에너지 제가 좋아하는 쪽이 뭐 실은 저도 개인적인 뭐 사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쪽은 클린 에너지 이런 쪽을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쪽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네. 로봇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CS 윈드 재생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2차 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로봇 산업, 뭐 JIP 엔터 역시 엔터 산업 이런 것들을 메가테크 산업이다라고 분류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바뀌었네요. 네, 이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거 굉장히 왜 고민. 갖고 오신 거예요? 어제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네. 화면 봐주시면은요. 네. 네, 저희 삼성자산도 코덱스라는 ETF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브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빨간색에다가 X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좀 보시는 분들이 너무 좀 딱딱하다. 그리고 좀 빨간색이 좀 약간 좀 옛날 빨간색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좀 K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꿨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요거 혹시 뭐처럼 보이세요? 약간 요 심볼? 지도에서 맞아요, 그 맞아요. 위치 맵 딱 포인터. 찍을 때. 네, 맵 포인터라고 불리는데 저희는 뭐 지도 그리고 요 파란색은 삼성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꿨는데 네. 예, 뭐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깔끔해졌네요. 아니 선생님 이거 왜 갖고 오셨냐고요? 네, 아니 이거 왜 갖고 왔어요? 저희가 어제가 네. 어제가 20주년. 코덱스 200 ETF 20주년이었어요. 아니, 거기 20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또 삼성 이게 자산운용 안 돼, 안 돼. 나오셨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나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 네. 최창기 본부장님. 네네네. 네. 시간 드릴 때 하세요 이런 거는. 그런가요? 혹시 이거 내용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년 된 네네네. 삼성자산운용 네네네. 코덱스 로고가 바뀌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네. 제가 그 킨덱스 기억나시나요? 네. 킨덱스 한투 에이스로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얘기하고 싶다. 네, 바꾸고 나서 저보고 PPL이냐고. 저는 삼성자산 사람인데. 그러니까 딴 회사는 괜찮아. 차라리. 그래서 좀 억울해가지고 이왕 PPL이라고 오해받을 거 그냥 우리 회사 거 얘기하고 오해받자라는 생각에서 갖고 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액티브 ETF가 하나 나왔어요. 이것도 또 배당이에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BNK 자산운용 아시나요? BNK 자산운용 알죠? 예, 부산은행 N 경남은행. 예, BNK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를 이제 런칭했고요. 아직 상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좀 저는 BNK 같은 운용사가 ETF를 냈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대형 운용사들의 ETF가 주름 잡고 있는 이 시장에서 액티브 ETF로 엣지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철학이냐면 혹시 보이시나요? BNK 주주가치 액티브 ETF는 배당주와 자사주 매입을 영어로는 바이백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는 바이백 ETF가 굉장히 많아요. 예, 물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만으로 그 주주 가치가 올라가진 않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아실 텐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소각을 해야죠. 네, 소각을 해서 주식 숫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당주는 대형주는 좀 고배당주 아무래도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중형주는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주 가치에 신경 쓰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엣지를 주겠다라는 BNK의 좀 철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를 만든 회사가 FN가이드였거든요. 그래서 FN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기업은행,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이런 것들은 아마 뭐 고배당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갖고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제가 아마 탑 10 밑에 있을 것 같은데 뭐 효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뭐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렸고 또 BNK가 최초로 액티브 ETF를 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컨셉이 아마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요즘같이 험난한 시기에는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BNK 자산운용 대표님이 이윤학 대표님이라고 저랑 LG증권에서 같이 근무했던 큰형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다음번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셨습니까?라고 물어서 이 정보 왜 넣나요? 확인할 테니까요. 뭐 댓글 안 달아주시나요? 안 달아주시면 지금 이제 댓글은 이제 주 내용들이 우리 최창기 본부장이 임원 달게 시간 좀 주지 정프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맞아요. 너무 가혹해요. 지난번에는 에이스 얘기 그렇게 오래 해줬는데 그때는 가만히 지난번에 저 있었나요?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때 김프로님 계셨어요. 아, 김프로. 김프로님은 맞다.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김프로님을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엄청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거든요. 임원 되셔야 되니까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맘 상했고요. 실은 제가 어제 행사에서 넥스트 20년을 발표를 했어요. 넥스트 20년? 본부장님이요? 앞으로의 20년은 그 운영본부장이었던 임태혁 본부장이 발표를 했고요. 저는 앞으로 그렇죠. 왜냐 앞으로 거기 대표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내용도 준비하고 했는데 잘려가지고 다음번에 시간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20년의 키워드 하나만 알려주세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저도 국내 주식으로 ETF 잘 만들어가지고 성공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글로벌에 집중하겠다. 좀 더 미국 대표 지수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서 진출하신다는 거군요. 아무래도 뭐 한국 고객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실망감도 많으시고 저희도 ETF 낼 만큼 냈어요. 아까 치킨 ETF 나온 것까지 보셨잖아요. 갑자기 끝에 울어요. 네네네. 아주 약간 삐지셨어요. 마음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덱스 삼성자산운용. 우리 최창기 본부장님 계신 곳이니까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풀어주세요. 좀 마지막으로. 저 브랜드 바꾼 거 어떻게 생각?
브랜드 바꾼 거예요? 저는 왜 이걸 이제 바꿨나 굉장히 좀 아쉬워요. 예. 빨리 제가, 바꿨어요. 네, 대표님한테 전달해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딱 이거다 싶더라고요. 무조건 네네. 여기 막 돈 집어넣고 싶은데.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